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레미안 원펜타스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정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디벨로퍼 하우스에서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이제 공사를 또 예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겸사겸사 또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 단지가 뭐 그 고급화 쪽으로는 지금 아마 거의 한국에서 가장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 단지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실책을 할 겸 갔다 왔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부터 저희 직원하고 여긴 정말 살고 싶다. 대박이다 뭐 이런 느낌. 네. 아무래도 이게 단지를 좀 약간 고급화에 좀 중점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지도 좀 보여드리고 내부 구조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600세대 정도 되고 이제 막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 서울에서 그냥 일반 아파트가 세대당 2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만큼 뭔가 좀 처음부터 고급화를 좀 신경 썼다는 거. 입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포에서도 요즘에 가장 최고가 찍었다는 원베일리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그 사이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한강이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축되고 하면은 조금 가릴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역세권이라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건 지금 이제 동 배치도인데 여기 이걸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선은 동 배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옆에 주변 단지들은 이제 직선으로 된 아파트 이 배치도를 갖고 있는데 원펜타스는 이제 약간 곡선형의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성큰 공간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 있는 공간. 그다음에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 거의 꼭대기층에 브릿지를 이어가지고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큰인데 실제로 가보시면 뭐 어떠셨어요? 실제로 가봤는데요. 중간에 폭포도 있고요. 네, 폭포도 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시설이 있었는데 이 성큰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있더라고요. 식으로. 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폭포도 있고요. 폭포가 또 굉장히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피트니스 시설이 러닝머신이 이제 이 성큰 공간을 바라보는 뷰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놀랐던 거는 이제 유명한 브랜드의 헬스 기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입구에는 뭐 카드를 찍는 게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얼굴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더라고요. 이 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이게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이제 네. 얼굴 인식이 좀 대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다 자재나 어떤 뭐 그런 제품들도 최대한 좀 고급화를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가 아주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운데를 좀 이제 조경으로 좀 힘을 주고 이제 거기를 좀 보게 하는 구조로 짠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사실 어찌 보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스카이 브릿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가보기 전에 혹시나 이 브릿지에 수영장이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했었는데 수영장은 아니었고요. 네.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첼리투스도 똑같은 형태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원펜타스도 똑같은 형태로 있었는데 이곳은 이제 커피숍 전망대 용도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스카이 라운지 뭐 이렇게 잘 돼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골프장이나 뭐 사우나, 뭐 수영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세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차장인 줄 알고 좀 놀랐었는데 이제 물을 쓰는 시설은 없었고 네. 그 약간 차 매트, 발 매트를 약간 청소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에어건이 있어가지고 안에 먼지를 뭐 청소하는 용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공간은 처음 봤거든요. 요즘은 출장 세차가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출장 세차를 부르시면 아마 이 공간에서 세차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른쪽에 이제 각 층마다 이제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 시설이 있는데요. 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이제 아파트 측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파트 입주민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도 어떻게 보면 좀 사람 간의 좀 얼굴도 한번 보고 이웃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점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고급화 이제 비싼 집일수록 점점 이렇게 접촉을 안 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좀 추세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재활용도 아마 다 버려주고. 네, 이런 집 식으로. 앞에다 놓으면은 재활용 분리수거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박스 들고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뭐 그런 게 이제 고급화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조망이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어느 정도 괜찮겠죠. 왜냐하면은 아파트 외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안쪽 안쪽을 공간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있는 뷰의 이제 집들이 네. 조망이 어떨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홍콩 아파트 같은 네.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강 간격도 이제 뭐 한계도 있을 것이고 네. 층수도 좀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앞 창문 뷰가 이제 네.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 뷰가 뭐 나쁜 곳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뭐 좀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 더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고급화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도 네. 생각도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조망 때문에 앞쪽에 이제 주변 테두리로 시원한 뷰들이 있는데 네. 이제 서로 마주 볼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근데 뭐 이제 아파트에 좀 약간 좀 뭐랄까 한 중규모의 단지들은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도 이제 뭐 학군도 좋고 뭐 교통도 뭐 괜찮고 역세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좀 외관도 좀 신경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확실히 좀 튀더라고요. 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스카이브리지도 있기 때문에 집들이 일부러 하죠. 보통 이런 집도 이제 집들이 일부러 해가지고 여기 일부러 데리고 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한마디로 좀 고급화의 단지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평형은 이제 총 3개를 준비를 해주신 거죠. 네, 지금 일반 분양 세대 중에서 이제 국민 평형을 어떻게 했을까가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 평형 84 타입을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그 시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공사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84D인 네. 거고 나머지도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거 그 구조만 봤을 때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떤 뭐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총평을 좀 하신다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판상형 구조였고요. 네. 그 다음에 B나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타워형의 구조인데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원페타스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트렌드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있게 봤었는데, 뭐 그렇게 특이한 그런 점은 없었어요. 근데 네. 원베일리는 층고가 2,500이었거든요. 근데 원펜타스는 원래 계획이 2,600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슬라브를 더 두껍게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측을 했을 때는 2,550이었어요. 네. 높이가. 원베일리보다는 5cm가 더 높은 층고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실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TV 아트월 자리에 보통 타일을 붙여놨었어요. 요런 네, 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도배예요. 도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한 네. 그 걸레바지 부분이 있죠. 네, 여기요. 걸레바지가 있다라는 거는 저게 이제 도배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트월을 이렇게 그냥 타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을 했었고요.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요즘 새 아파트들이 다 샤시를 이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난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뷰를 살리기 위해서 난간을 없애고 이제 유리 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방충망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충망을 열고 확 환기가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뷰는 좋지만 이제 방충망을 열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뭐좀 희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똑같은 식으로 다른 새 아파트들도 다 유리 난간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현관에 들어왔을 때 보통 일반 화장실이 이제 습식이라고 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원페타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세면대 공간은 건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실내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욕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식으로 돼 있었고 이제 실내 공간처럼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약간 화장대 같은 느낌은 좀 이렇게 좀 뺐어도 되는데 약간. 네, 지금 화장실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바닥 타일이 화장실 여기가. 바닥 타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차라리 실내 공간으로 보이고 싶었다면 어차피 건식인데. 네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관 바닥 타일이 예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바닥 타일을 그대로 저 공간에 넣었으면 훨씬 더 실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냉장고장이 짜여 있어요. 네. 그 냉장고장 내경을 제가 재봤더니 설계자의 원래 의도가 사진 속에 보이시는 데이코 삼성 브랜드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공간 구획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데이코 냉장고가 금액대가 한 3천 정도 하거든요. 3천만 원이요? 네. 아, 물론 뭐 고급화이긴 하지만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3천만 원짜리 냉장고를 넣지 않으면 네. 이제 일반 냉장고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냉장고 장을 다시 짜야 되거나 다시 짜야 돼요? 네. 애매하네요. 애매한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냉장고장을 이제 가구만 교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왜냐면 들어요. 여기 옆에가 비는 건 또 좀 싫고 보기 싫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뭐 비스포크나 이런 걸 넣으려면 또 칸이 안 변형을 맞고 해야 되고요. 무조건 이래나 저래나 한번 뜯어야 되는 네네. 그런 구조군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비워서 뒀으면 네, 그냥 그러게요. 뭐 폐기물도 안 생기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이 부분은 들더라고요. 좀 부분 변경이라도 아마 좀 부엌을 좀 손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방 샷인데요. 네. 틸트가 되는 방식인데 여기.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앞쪽으로도 열리고 네. 위에 환기용으로 위쪽만 열리는 타입의 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벨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던 방식이에요. 근데 네. 이 하드웨어가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용적이기는 하나 이게 하자율이 적어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포 사진이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그 3D 화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84A 타입을 제가 3D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방들은 뭐 침대가 배치되고 북박이장이 들어가고 책상이 배치되면 두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상형이고 거실 공간도 보통의 소파가 들어가고 TV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콘솔로 킹 사이즈 침대에 양쪽 콘솔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듈을 넣어놓는 이유는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으로 이제 부부의 옷이 다 수납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좀 작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대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시고 보통은 이제 북박이장을 놓으시게 되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돌려봤더니 뭔가 붙박이를 놓으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원래 어떤 그 구조가. 네, 가벽이 북박이장을 놓으라고 네. 이제 해놓은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콘솔이 아니라 한쪽 네. 콘솔은 포기하셔야 되는 이 침대 사이즈는 킹 사이즈입니다. 네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일반 분양한 이 원펜타스 집들이 가구들을 하나도 안 넣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화장대도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드레스룸도 뭐 가구가 안 들어가 있고 각 입구방에 북박이장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가구들을 제작하실 텐데요. 제가 이 원펜타스의 이 평면을 보면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룸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달라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어떤 컨셉을 좀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두 부부, 그다음에 자녀가 두 분이 있으시고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 네. 둘 정도인 집들. 네. 그다음에 주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주방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장이 없거든요. 네. 팬트리장 공간을 확보.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원하시지만 약간의 서재 공간. 저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지만 인테리어 할 때 이제 남편분의 서재 공간을 원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생각보다 이 남자들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에 딱 올라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고 제가 이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네. 다 들어가요? 지금 자녀방부터 보여드리면 네. 이제 침대가 들어가고 분명히 북박이장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 북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박이장을 두는 것보다는 네.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북박이장을 두는 게 공간 활용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알파룸을 제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벽이 이제 이쪽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벽을 뒤로 밀면서 냉장고장 공간을 네.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장 공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작게나마 팬트리 공간을 넣어놨고요. 그 안쪽에 작은 남편의 서재 공간을 네.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환기 문제는 걱정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이제 거실에서 봤을 때 한번 팬트리 공간으로 복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복도 같은 느낌은 좀 더 없어지겠죠. 네네. 그리고 알파룸이 이제 뒤쪽으로 벽이 밀렸기 때문에 냉장고장과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런 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대명형으로 이제 싱크볼 공간과 이제 인덕션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러면 원래 구조라면은 식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6인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라면? 원래는 6인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원래도 보통? 들어가는데 이제 이 알파룸만큼 뒤로 벽이 밀렸기 때문에 네. 주방이 좀 더 확장된 느낌을 주고요. 기존에는 냉장고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럼 상당히 좀 좁겠네요. 기존의 네, 장. 기존에는 봤을 이제 좁아 보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세탁실 공간이 이제 이 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벽이 뒤쪽으로 밀려서 딱 세탁기만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원펜타스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러면은 음식물 분쇄기는 어디다 놓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장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리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드레스룸 얘기하셨는데 드레스룸은 그러면 저 안쪽으로? 네, 이게 원래
설계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구만 안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설계도는 이제 벽이 있었고 이쪽에 약간의 네. 오픈 시스템장으로 옷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화장대 공간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의 옷의 양을 놓기에는 너무 작은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북박이장을 두시겠죠. 네. 그리고 이 시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잡아봤는데요. 부부의 자녀 둘에 그다음에 짐과 옷이 굉장히 많은 가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방 키 큰 장 쪽은 이제 더 뒤로 밀었어요. 기존의 첫 번째 시안에서는 이 라인에 맞췄는데 조금 더 뒤로 밀고 이쪽 공간을 이제 창고 공간으로 쓴 거예요. 창고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뭐 책장으로 쓰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방 쪽에다가 이렇게 팬트리장을 넣었어요. 주방에 이제 뭐 물이라든가 뭐 식료품들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따로 만들어 드렸고 이 시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방의 키 큰 장을 더 뒤로 밀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독형 아일랜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통로를 네. 줄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 동선 이동을 세탁기를 넣고 하시겠죠. 빼고 할 때도 좀 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짐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뭐 구조를 막 많이 바꾸거나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알파룸 정도를 이제 좀 변화를 준 거네요. 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세탁실 그다음에 알파룸만 네. 손보시면 이제 확 변화된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지금 84A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 원래 기존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면형으로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테이블 놓는 좀 공간도 여유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상도인가요? 네, 저희가 살짝 렌더링을 돌려봤는데요. 아,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훨씬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주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 아무래도 좀 이제 주방에 힘을 좀 주고 알파룸을 좀 그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 타입도 있죠. B 타입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죠? A와 B는 이제 드레스룸의 위치와 이제 그 타워형으로 좀 이제 네. 창문이 좀 바뀌는 부분들. 다용도실로 가는 거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판상형을 더 좋아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B 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방 공간이 네. 너무 안쪽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요. 네. 그러네. 좀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하네요. 네. 뭔가 대면형도 아니고 뭔가 좀 구석에서 정말 혼자 일하는 느낌? 그리고 지금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네. 냉장고가 단독으로 두 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요? 냉장고 뷰거든요. 네. 그게 좀 어수선한 이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를 어디다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반대입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서 네. 여기다 TV를 놓고 그럼 옆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뭔가 좀 애매한 구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가 되겠더라고요. 네.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런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장이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 뷰의 주방이거든요. 이거 좀 애매한 여기서 엄마나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고 있으면 이제 네. 소파가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뭐랄까 조금 뭐 좁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요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왼쪽에 창문 하나 보이시죠? 네. 그쪽 아래에다가 이제 연장해서 주방과 아일랜드를 기역자로 이쪽에. 뽑으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일랜드 오른쪽으로 식탁을 놓으라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기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한 집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약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신다면 저 냉장고 자리를 네. 분명히 저 데이코 냉장고로 넣어야 이거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냉장고를 넣어야 그래도 예쁜 주방이 네. 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코 냉장고를 막 쉽게 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뭐 금액은 집값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뭐 냉장고에 3천 쓰는 분이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설령 이제 데이코 냉장고를 구매하시더라도 저 왼쪽 공간에 있는 냉장고는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건 아까는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건 네.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른 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갔을 때 또 옆 공간이 비어 보이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은 예쁘게 보이려면 냉장고장은 뜯고 좀 빌트인으로 예쁘게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3D 도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 마찬가지로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녀방 2개 활용하시는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네. A 타입보다는 조금 입구방들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점이 있는 타입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냉장고 자리가 네. 이렇게 단독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방 공간이 주방이 근데 너무 작네요. 이대로 쓰긴 좀 쉽지는 않겠는데. 주방 공간이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네. 타입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세탁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에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연장돼서 주방에 네. 이 아일랜드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식탁을 두어라. 이제 이런 구조였거든요. 야, 왜 저렇게 했을까? 굳이 저 세탁실의 위치를 저 주방으로 통과하게 한다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현관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을 두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수납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도 뭔가 고려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도어가 되면은 액자월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B타입의 최고 장점은 이제 중간에 팬트리장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 팬트리장 공간 하나로 잡다한 수납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벽이 잡혀 있는데요. 네. 킹 사이즈가 들어가기는 살짝 애매한. 네, 마찬가지로 A타입처럼 이제 콘솔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네. 사이즈를 보이고 있고요. 드레스룸 사이즈는 어떤가요? 드레스룸 사이즈는 좀 넓게 나왔어요. 아, A형보다는. 네, 이런 느낌의 드레스룸은 약간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네.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선하게 그럼 다가왔던 저거 것 혹시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놓을 수 있나요? 양쪽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아, 양쪽으로 안 돼. 한쪽만. 네, 기역자로만 놓을 수 있고요. 네. 저희 디벨로드 하우스가 간단하게 좀 설계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컨셉이 부부, 그다음에 자녀 둘, 그다음에 주방이 좀 넓어 보였을 컨셉, 네. 그다음에 팬트리장 공간. 이 컨셉을 잡고 좀 시안을 잡아봤는데 이 주방 공간이 확연히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좀 뭔가 좀 넓다는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제가 아까 그 세탁실 공간을 허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대면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쪽 공간에 이제 피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라인이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또 수납장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아까 그 창문이 있던 자리가 여긴가요? 네, 아무래도 또 창문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런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세탁기 공간만 이동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팬트리 자리. 네, 그래서 그 팬트리 장 공간을 조금 포기하시고 세탁기만 이쪽으로 가시면 이 주방이 이런 구조가 나오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거실과 이제 일렬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좀 거실까지 다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빨래를 하시고 이제 빨래 건조대가 이쪽에 있는데요. 네. 이제 동선이 더 가깝겠죠. 뭐 주무실 때는 빨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평소에 붙박이장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팬트리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 공간에다가는 이제 팬트리 공간은 조금 살려 두었고요. 근데 오히려 주방에 어떤 수납이 더 늘어나서 사실 네. 아일랜드 때문에 뭐 전체적인 수납의 양은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존에 있는 주방보다는 주방의 수납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벽이 짜여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파우더룸이 오픈돼서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좀 슬라이딩 도어를 달면 좀 지저분한 공간이 한번 가려지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B타입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좀 합리적인 뭐 그런 공간의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아까는 좀 너무 좀 주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좀 불편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B타입이 이제 B4가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 거실이고 냉장고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훨씬 더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정면에서 부엌 쪽을 보는 그런 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네요.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다용도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렌더링을 하니까 확연하게 좀 느낌이 강하게 오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좀 넓은 느낌? 네. 가능하면 한 8인용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놓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타워형 좋아하는데 항상 요 부엌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손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안 작업을 한 이제 D인 거죠. 84D 타입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타입 같은 경우에는 B타입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주방이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현관이 있었는데 네.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기 때문에 현관부터 거실까지 나오는 데까지가 거의 한 7.5m 정도 꽤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을 가서 실측을 해봤는데 저 현관 앞쪽 복도 부분이 좀 어둡더라고요. 여기가요. 네네. 그리고 다용도실은 B타입하고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길게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B 타입에서 약간 조금 뭐 현관의 위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변형된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3D 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D타입이고요. 지금 시안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노란색이 이제 허물릴 수 없는 네. 구조 기둥과 구조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이 이제 합법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벽이거든요. 네, 지금 현관이 이쪽인데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까지 나오기까지가 7.5m. 제가 이제 정확히 실측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B타입하고 반대되는 타입이었지만 지금 주방 구조는 똑같은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냉장고 뷰. 그리고 가구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B타입하고 똑같이 주방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설계 도면에 그렇게 실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온전히 방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도 뭐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 네. 파우더룸,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돌리게 되면 북박이장 놓으시고 콘솔 하나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은 저 발코니 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게 침대로 다 가려지니까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로 나가기가 쉽진 않겠다. 돌아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박이장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삥 돌아서 베란다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정도가 되어야 부부의 짐이 다 수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저 드레스룸 정도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84 타입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 이제 부부들의 짐이 옛날 구조의 드레스룸 저 정도 가지고는 이제 짐이 수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84 타입의 안방의 구조가 좀 획기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거실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더 작아지고 막 네. 하다 보니 이제 침대 넣기도 좀 빠듯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꿨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이번 설계안 같은 경우에는 제 컨셉을 부부만 사는 공간으로 잡았어요. 네. 그리고 자녀가 없다라는 조건.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이제 의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고객분들은 이제 설계를 의뢰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시안을 잡아봤는데요. 네. 입구 첫 번째 방은 제가 이제 온전히 방으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제 만든 시안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바로 현관으로 나갈 수 있게. 근데 제가 이 구조가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면장이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네. 네, 입구에 드레스룸을 놓은 시안. 근데 이 드레스룸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안방이 이런 식으로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한 대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또 드레스룸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저희 고객분과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이 대형 슬라이딩 도어, 이게 이렇게 열리는 설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고객분이 또 수용을 해주셔서 이걸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안방이 열리게 되면 침 공간만 좀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이 거실 공간으로 수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수용을 하실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널찍한 공간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은 뭐 보여주기 좀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려는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구조가 아까 그 B 타입하고 조금 부엌이 좀 다르네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이제 파이프 덕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아, D는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B타입도 마찬가지였지만 D타입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세탁기가 절로 나가요? 네. 세탁기가 이쪽에 이제 오수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만 세탁기를 두시면 이제 주방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구조면은 거의 뭐 한 4, 50평대 느낌의 어떤 거실 사이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벨로더 하우스에 의뢰해 주셨던 이제 원펜트하우스 고객분께서 처음에 이쪽에 세탁기를 두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쪽이 생각보다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창이 있지만 뭐 개방감이 있거나 뭐 네. 시원하지도 않고 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를 두시면 주방 구조가 이런 식으로 넓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녀가 없는 분의 케이스인데 뭐 이제 만약에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이것도 물론 뭐 자녀가 한 명 있어도 뭐 거주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자녀가 둘이 있다? 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방이 좀 작아졌어요. 네. 기존보다. 근데 변수는 이 파이프 덕트가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네. 주방 공간이 이제 출입구가 나오려면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온전히 자녀방을 주시려면 이 주방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냉장고 장을 예쁘게 이제 꾸미시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안방 쪽에다 북박이장을 두시고 그래야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구조도 이제 자녀가 한 명 정도라면은 충분히 뭐 수용은 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기존의 이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훨씬 좀 개방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확실히 이것도 이 복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좀 널찍할 것 같고요. 아까 말하는 대로 이게 슬라이딩이 되면은 진짜 뭔가 공간감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것까지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펜타스의 뭐 구조도 그렇고 한번 단지 배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입주를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복작복작한 상황인데 뭐 입주를 지금 예정하고 있거나 뭐 준비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 인테리어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구조가 그래도 평범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냉장고장 쪽만 좀 수정을 하시면은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근데 B나 C나 D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아까 그 냉장고 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예쁘게 꾸미면 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스튜디오로 이렇게 3D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장이 또 준공되면은 뭐 그때 또 이제 실물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막 입주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부엌 구조를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벨로드 하우스의 신정원 대표님 모시고 원펜타스,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구조와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